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대목은 한동훈 장관이 불출마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각자의 평가인데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박용진 의원이 거듭 얘기했던 대야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운동권 개딸과 결탁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앵커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민주당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있는 특정 세력인지를 한번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비대위원장이 대표격인데 야당을 이렇게 적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박용진 의원의 일견 타당한 바가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민주당을 타깃으로 삼은 건가 아니면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운동권 세력 그걸 콕 집었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뭐 여긴 박용진 의원이나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동권 세력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같은 비판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실제적으로 저러한 민주당의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타겟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시에. 더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제어하지 못한다. 나라가 잘못되는 데 대해서 무기력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아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3종 세트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586 운동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한 연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다만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한편으로 보면 전략 전술적인 소위 조로아스터교적인 이게 양극단적인 정의와 불신, 사학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대립을 통해서 당을 이끌겠다는 그런 방식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대화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또 전체적인 어떤 민주 정치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운영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어겼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국을 있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딱 집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한 분들만 공천하겠다. 나중에 포기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 바꾸는 사람은 출당시키겠다. 강력한 조치를 내걸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 바꾸는 사람은 출당시키겠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른 점이다. 하나의 예를 든 거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의 기조를 저는 이어간다고 봐요. 인유한 혁신위에. 예.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정도에 흔들리지 않는 뭐 상학 논리 갖고 변명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로아스터교적인 측면에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눈밖에서 나 있는 부분 자기 말을 지키지 않고 신뢰할 수 없고 이제 뭐라자면 범죄와 연루돼 있고 이런 대립각으로서의 자기 어떤 선거 전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로아스터교적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타겟팅을 이재명 대표와 자기와의 싸움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과 선거를 통해 민주당. 국민들에게 한동훈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원칙 없는 당, 범죄와 연루된 당과 깨끗한 당, 뭐 불체포 특권을 선택하면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당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 불체포 특권 관련된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뒤집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부끄럽고 뼈아픈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면 지키질 않아. 약속을 하면 지키질 않아. 그러면 국민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다음에 표를 주겠어요? 안 주죠.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진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재보궐선거에 후보가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해놓고는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도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 무신분립, 뭐 신뢰할 수 없으면 뭐 나라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저렇게 비판하는 걸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늘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법의 처벌, 법의 정의로운 칼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묻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연루 혐의에 대해서 왜 조사조차 수사조차 못하냐. 그 부분을 좀 해보자라고 특검을 냈는데 그건 악법이다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고요. 지금 취임 일성을 통해서 제1야당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으로 삼고 제1야당의 대표를 중대범위 혐의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이 쌓인 불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 방식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로 그냥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거나 이겨버려야 될 대상으로만 삼겠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번 선거에서도 어려울 거다. 여당에서의 선거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에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상 가려버리고 본인이 차기 권력자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밟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제 회피형 스타일을 보이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거고요. 나머지 막 화려한 말들 뭐 그럴싸한 표현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의 이 범죄 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국민들은 묻습니다.